2026년 부동산은 끝났다. 반대로 지금 안 사면 벼락 꺼지든다. 요즘 서로 다른 유튜브 썸네일들 보면 마음이 참 급해지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쳐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부자는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점과 고점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믿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고민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진짜 부자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중이 환호할 때 침묵하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조용히 죽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순된 신호들이 한 번에 쏟아져서 26년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매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부자 공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만 깨달으셔도 26년 여러분의 자산 앞자리가 달라질 겁니다. 이번 주도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부자 공식 첫 번째, 부자는 비웃음을 사고 공포를 견딥니다. 한마디로 남들이 끝났다고 비웃는 자산을 사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정말 무섭게 빠졌습니다.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 한번 보면 난리가 났고요. 뭐 그것 봐라 도박이다, 아니면 이거 어차피 데드캣 바운스고 이제 지옥 가는 건 시작이다, 시즌이 종료됐다, 이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뭐 지금 조금 반등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반등인지 데드캣 바운스인지를 따지면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관찰한 진짜 부자들의 반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들은 그냥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데드캣 바운스인지 진짜 반등인지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쓰지 않고요.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의 본질,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됐나, 이런 것들에 그냥 집중해서 어떤 거래 추이의 변화를 보기보다는 본질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당장 타이밍을 보면서 지금 하락 때문에 뭘 더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런 흐름을 지켜보다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망했다 하고 비웃고 다 잊어버릴 때 그때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남들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두려워할 때 그 시간 동안 그냥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버티는 거죠. 시즌 종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시즌이 종료된 거지 어떤 이 자산의 클래스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요.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습니다. 우량주 몇 전봉을 산 다음에 수면제를 먹고 그냥 푹 자라고요. 부자들은 시세창을 끄고 본업에 집중합니다. 어차피 우상향할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지금 시기에 비트코인이든 앞으로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26년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들도 못하는 타이밍 맞추기 놀이를 할 게 아니라 남들이 비웃을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던질 때 받아내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공포를 견딘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에게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 더 어려운 건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견디는 힘을 기르시고 견뎌내는 경험을 하시면서 더 강한 멘탈을 가지시는 것만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부자 공식, 부자는 버티는 체력을 설계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계좌가 녹아내리면 멘탈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당장 내 다음 생활비는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바닥에서 손절을 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입니다. 매달 꽂히는 월급에 수익이 있어야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든 집값이 출렁이든 어차피 안 팔 건데 뭐 이거 뭐 팔아야 생활이 가능한가? 라는 쿨한 마음을 가지면서 버티는 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자산만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현금이 들어오는 수도꼭지를 여러 개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부자들을 보고 진짜 부자면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부자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있어서 사실 그런 거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직장인이 뭘 해야 할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 중에 직장인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얘기 들으면 별도의 뭐 사업을 막 넓게 벌려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월 10만원짜리 부업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 100만원이 될까지 계속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한 우물만 파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대박 하나만을 노리지 않고요, 확률에 베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유튜브 하나, 블로그 하나, 몸으로 뛰어서 하는 부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하나에 중심된 내용을 두고 여러 채널에서 활동해 봐야 됩니다. 유튜브가 잘 될지, 블로그가 잘 될지, 인스타그램이 잘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채널의 성장 규모 대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주는 SNS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해봐야만 아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 컨텐츠를 올리면 제작 시간도 굉장히 얼마 걸리지 않는데 정산되는 광고 수익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채널에 씨를 뿌려두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수익들이 뭐 인생이 바뀌나 라고 처음엔 회의적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버티는 멘탈, 정신세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크게 바뀌게 돼요. 이런 경험이 없을 때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 하나 대박이 나면, 뭔가 하나가 잘 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업을 하다 보면 뭐가 생각보다 잘 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대박이 안 나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성공했지만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습관, 견디는 멘탈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1번 공식이 있었잖아요. 소외받는 자산을 사고 어려운 시기에도 버티는,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자 공식, 부자들은 외로움을 자처하고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거나 컨텐츠를 통해서 알게 된 부자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외롭게 살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견뎌낸 시기가 짧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면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게 투자일 수도 있고 부업일 수도 있죠. 그런 걸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뭐 시장이 너무 어렵다? 아니면 어떤 규제가 있다?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오지랖을 부려요. 이게 진짜 어려움을 만듭니다. 야, 지금 코인 사면 미쳤대. 미친 짓이래. 집값 지금 정점이고 더 떨어질 거라는데 왜 사냐? 부업한다고 유난 떨지 말고 그냥 회사나 잘 다니고 우리랑 놀러 다니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 말에 흔들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안전한 무리, 그저 그런 무리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이야기에 귀를 닫습니다. 부자들은 내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을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그걸 아주 확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경을 바꿉니다. 술 마시며 신세한탄하는 모임 대신에 재테크 스터디를 하고요. 이상한 정치 뉴스를 보는 대신에 성공한 사람들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여러분은 어나더 레벨로 가 있을 겁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을 사람들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네 번째 부자 공식, 부자들은 원화에 숏을 칩니다. 한마디로 현금을 믿지 않는 거죠. 굉장히 매국노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정확히 부자들은 화폐, 현금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거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고 해요. 왜냐면 근본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접하는 달러건 원화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더 찍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찍어낼 수 있다는 건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것의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내려가고, 그러면 물건은 무한정 새롭게 생산되기 어려우니까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이자 내느라 은행노예 된다고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은 대출을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열심히 걷기는 합니다만 걷어들인 세금만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고요. 그것을 대가로 돈을 미리 당겨서 쓰고 그걸 나중에 30년, 40년 뒤에 갚겠다라는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거든요. 내 집 마련도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집을 내 것으로 만들고 30년, 40년, 50년 동안 대출을 갚겠다. 이 얘기는 결국 짜장면 값이 10년 전 지금과 다르듯 집값도 10년 후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베팅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인 집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올라가고요. 동시에 내 집을 갖게 되면 전월세 비용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재테크에서 처음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실물 자산이기에 그 가치에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무한정 땅이 넓어지는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바다를 메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한함이 확실하기 때문에 처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기 쉬운 투자라서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거는 현금 가치 하락을 해지한다는 장점 외에도 꼭 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보는 포지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바뀐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남의 것에서 손님, 게스트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돈을 벌어서 소비만 했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무언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집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쌀 때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베팅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떨어질 거야. 떨어지는 때만 기다려야지. 다 떨어져서 힘들어져라. 내가 줄게. 이런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보통 아시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집을 갖는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시세 차익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뉴스를 봐도 걱정만 하던 사람이 금리가 내리면 내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는 좀 더 긍정적이면서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를 하는 투자자의 눈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의 이동이 없으면 아무리 재테크를 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는 유일한 공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명확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공식화할 수 있는데 유튜브나 뉴스에는 여전히 집 사지 마라, 폭락한다, 현금 모아라 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약간 정신감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한 얘기를 정말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대중들이 영원히 소장농으로 남길 바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집 사지 말라는 사람들은 절대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재테크를 공부하신다면,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내용을 반드시 직접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만금을 주고 정말 최고의 전문가한테 부동산 컨설팅을 받아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시면 내 집 마련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건 심지어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이 내용 다음 주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요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